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5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약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지난해 다시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오 시장은 시정 마스터 플랜인 서울 비전 2030을 통해 제2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천 르네상스 시범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 공모를 거쳐 4월 중으로 우선 추진 대상지를 2곳을 선정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시범 사업은 연내 착공에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젖줄인 한강에 추진되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또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예상되는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한강 본류 개발부터 지천 사업까지 앞으로 서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자를 제외한 출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연결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 이석주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과거 오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시즌2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 과거 오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한강 르네상스 사업,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하고 청계천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은 제2의 한강 종합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예. 서해백길과 연계해서 한강을 관광 자원화한다는 구상이었어요. 마곡, 상암, 당인리, 여의도, 용산, 행당, 흑석, 종합운동장 등을 수변도시로 조성하고 레저시설,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 수상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확보, 그리고 또 백길 확보를 위한 준설을 계획했었던 일종의 토목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네.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는 거리가 좀 먼 일방적 개발 사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죠. 당시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디자인 서울 정책의 핵심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변 문화공간 조성이나 자연성 회복, 또 접근성 향상, 문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는데 서윤기 의원님께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는 좀 멀어진 사업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자, 오 시장 이제 서울시장 복귀 후에 지난해 서울시 비전 2030, 또 올해 2040 서울 도시 기본계획 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지천 르네상스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석주 의원님, 지천 르네상스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지천 사업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강 르네상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그 도시, 즉 우리 서울을 중심에 흐르는 그 도시 중심이었고, 지금 실개천, 즉 그 지천 르네상스는 마을 중심, 좀 소단이 마을 중심의 그 르네상스 사업이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천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이제 소하천이나 실개천 그렇죠. 등의 수변 공간을 재편을 해서 좀 수변 중심의 감성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이석주 의원께서는 지천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균형 발전, 시민 건강 같이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이 되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자, 이석주 의원님, 이런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개발되기 때문에 예. 즉 우리 관악구에 있는 그 신림 그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든지요. 그리고 그 창동에 서울 아레나 사업 이런 사실 사업들이 실개천 아닌 이 지천 수변을 활용한 그런 그 지역 개발이기 때문에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노후 지역에 대한 그런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게 바로 실개천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네. 신속 통합 계획으로 바로 연계를 시켰다. 이래서 지금 현재 주택정책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천 변의 이제 주거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지면서 네, 재건축이나 포함한다. 재개발에 네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서울시 주택 정책상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오 시장의 이제 또 다른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 중에 하나죠. 이 모아타운을 가급적이면 이 지천 르네상스와 같이 개발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 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서윤기 의원께서는 이 지천 르네상스 사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르네상스라는 명칭이 왜 붙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르네상스는 문예부흥 아닙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재생이라는 뜻인데 예. 진정한 재생이 되려면은 개발 사업과 연계한 막 개발이 아니라 자연성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10년 전에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천에도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준설을 하겠다. 한강물을 채워서 배를 띄우겠다 하는 네. 부당한 계획까지 있어서 서울시의회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천 르네상스 계획은요. 한강사업본부나 물순환국 중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아까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도시공간기획단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택 공급 계획과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천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성 회복과 조화로운 이용을 중심에 돼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백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잖아요. 그 전임 시장 시절 기울인 많은 노력 덕에 사람들이 쾌적하게 지천을 이용하고 특히 수달과 같은 생태 건강성 지표 동물이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성내천, 청계천, 탄천, 중랑천, 여의도 색강 등에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지점에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면 이제 이석주 의원께서는 이제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재생이 필요하려면 자연성 회복이 우선인데 이제 도시 공간 계획이나 주택 공급 계획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우리 주택 공급, 그러니까 그 재정비 촉진이나 재개발 사업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보면은 소하천이 개발됨으로써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 그 다음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 아레나 같은 거, 예. 지금 한 2만 명의 그 대규모 공연장이나 음악당이 지금 우리 그 강북에 있는 이쪽에 이제 건설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으로써 균형 발전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택이나 이쪽 부분보다는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시민 건강 거기에 시너지 효과로 해서 주택 공급에도 이걸 활용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순환 정책국 안전국이나 주택정책실이 합해서 뭔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지천을 개발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두 분 의원께서 이제 포커스를 조금 다르게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의원께서는 좀 지역 경제 활성화 면에 좀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고, 또 서 의원께서는 네네. 이제 자연 생태계 회복에 또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 일단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서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뭐 서울 아레나 사업은 창동에 아레나를 건설하는 건데요. 이미 추진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예. 새로운 지천 사업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름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지천을 정비해서 홍수를 대비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조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점, 인간의 욕심만을 반영한 막개발은 반드시 자연의 보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대가는 개발로 인한 소수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크고 무서울 것이다. 조화와 균형, 자연과 인간은 동시에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 하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윤규 의원께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지천 개발 이제 홍수 대비나 사람과 자연이 좀 어우러진 생태 하천을 조성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이석주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지천 르네상스 네네. 사업 서울에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 지금 75개 그 많은 실개천, 즉 국공유지를 액수가 많죠. 이런 소규모 그 하천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을 가보면은 지금도 개발이 안 되고 네. 상당히 좀 슬럼화되어 있고 환경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누가 시장이나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그 지역 균형,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이런 시너지 효과까지 합해보면은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낙후된 지역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네. 주변의 공간 재편이 좀 이루어진다면 뭐 시민들의 어떤 좀 윤택한 생활 환경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좀 해 나가려면 하천법이나 건축법 같은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겁니다. 이석주 의원님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인집 및 뭐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든지 이제 주택 공급 차원에서요. 그다음에 건축법이라든지 하천법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이 법과에 바로 상충되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례도 바꾸고 법령 건의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올해 제가 이 사업을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3개 사업이 지금 올해 바로 시작을 할 텐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천 르네상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하천법이나 건축법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좀 있고 앞으로도 좀 하나씩 변경을 한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의원께서는 좀 어떤 방향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천법이나 건축법이 왜 하천 부지에는 우리가 사는 집들을 짓지 못하게 하고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하게 했느냐 이런 취지를 잘 봐야 돼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 기후에서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량이 불어나고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었을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강에는 실개천이 됐든 본류가 됐든 랜드마크 등을 막 고집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민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가 생기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과 일단 충분한 어떤 소통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고 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찾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예산 협조 등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우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 또 상위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에 의회가 선뜻 나서서 동의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주 조화로운 그런 지천 르네상스 사업 계획들이 제출이 된다면 의회가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보여주기식, 겉멋내기식이면 곤란하다. 사람도 죽고 자연도 죽는다. 물론 누군가는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컨센서스,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향이 옳다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석주 그렇습니다. 의원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예산 협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수변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건데, 지금 버려진 땅 아니면은 오염된 땅을 다시 우리가 환경을 회복했다는 차원이지요. 이걸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은다든지 큰 형질이 바뀐다든지 아마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천 르네상스의 혁신 계획이 작년 오 시장이 취임한 후부터 많은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거쳤고 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할 거고 각 지자체한테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또 현장도 조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다고 보고 라고 한다면은 굳이 우리 의회가 이렇게 어려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반대를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예산은 좀 편성이 돼야 되겠다. 물론 서영기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은 좀 달릴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정도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에서도 충분하게 협조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현장의 목소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 그러니까 구민들과 또 소통을 하실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먼저 서 의원께 여쭤볼까요?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라는 반응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천들을 살펴보면은 근 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지천에서 생활체육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수달도 만나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버려진 땅 내지는 환경이 나빠진 곳들은 굉장히 좋게 변해 왔습니다. 이런 방향을 저는 견지하고 예. 추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추진하자 이런 네.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생태계 복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는 시민분들도 계실까요? 생태계 복원이 아니라 생태계가 망가질까 봐 우려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자치구 선정과 관련해서 예정된 추진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서윤기 의원께서 이 부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지천 사업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서울시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어서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림천, 그다음에 정릉천, 홍제천 지천 사업인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고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충분히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을 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이 3개의 지천 사업은 매우 일부입니다. 75개의 지천 종합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제출한 사업의 성격과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석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간과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 서울 시민들과 그 지천 주변의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두 분 의원께서 좀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시는지 또 관련해서 또 시민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기 의원님. 일단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자연에도 또 사람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할 때 리더의 결정과 그리고 공약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과정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다. 12년 전에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했었던 그런 막대한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 잘못했었던 측면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란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석주 의원께서도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지천 르네상스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긍정적인 사업으로 일단은 저는 보고요. 올해 그 정릉이나 도림이나 홍제 같은 3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공모 사업도 금년 말까지는 끝내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아까 우리 그 고민을 해왔던 시민들과의 그 관계, 시민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자치구라면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충분히 주민과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한테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 이전에 주민과의 소통을 먼저 해라. 그리고 주민들이 싫다면 하지 말고 지금 주민들에게 그 충분한 했느냐 이거를 저는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서울시한테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75개 그 사업 대상지를 하나하나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 환경성 회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공간 구조도 개편이 되면서 버려진 땅은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강의 본류 개발부터 지천 개발까지 지천 르네상스 사업과 이로 인한 서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천 르네상스 사업의 실행 방안과 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천 르네상스의 시범 사업인 정릉천과 도림천, 또 홍제천 선도 사업의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의 젖줄이자 생명선인 한강, 그 한강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서윤기 의원님 또 이석주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